재혼하시면 상속은요? 나는 재산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안부를 나누려는 거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질 때 노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가 괜찮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 영도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 경로당에서는 장기판 대신 꽃무늬 보자기가 펼쳐졌다. 윤말수는 반세기 가까이 국밥집을 하다 건강을 이유로 가게를 접고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을 맡는다. 혈압약을 챙겨주고 보건소까지 함께 걸어가는 일이 그의 새로운 하루였다. 그는 철도 기관사로 정년을 마친 박기범과 서로의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아들 장현우는 재혼하시면 상속이 복잡해진다며 고개를 저었고, 기범의 딸 박지아는 아버지 치매 오시면 돌봄,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두 가정 모두 나름의 경제적 안정을 이뤘지만 부모의 노후는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왔다. 자녀들에게는 사랑보다 계산이, 이해보다 걱정이 앞섰다. 두 사람의 결심은 체면 때문도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도 아니었다. 말수는 누가 누구를 부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지킬 것인가를 묻고 싶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둘이 나누어 버티고 서로의 아픔을 살피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문장은 이해보다 더 큰 걱정을 먼저 불러왔다. 그날 상견례 비슷한 식사가 어색하게 끝나자 말수는 오래 접어둔 두툼한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것은 결혼식 청첩장이 아니라 돌봄 계획서였다. 혼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동반이 가능한지, 재산 분리는 어떻게 할지, 응급 상황은 누가 책임질지 적어둔 서류들이었다. 법무사와 상담하며 정리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계약서 초안이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창을 두드렸지만 경로당 안은 조용했다. 말수는 기범에 거친 손을 잡고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 들어서도 가능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신했지만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드는 길은 아직 험했다. 며칠 후 은행 창구 말수는 창구 직원 대신 키오스크 앞에 섰다. 터치스크린을 천천히 눌러가며 공익계좌 이체를 마쳤다. 매달 10만 원씩 동네 어르신들의 긴급 의료비를 위한 공동 적금이었다. 지금까지 모인 돈이 800만 원 정도 되었다. 화면에서 손가락을 떼는 순간 낯선 번호가 울렸다. 정부에서 요양급여 환급금을 드립니다. 계좌번호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요란한 말끝을 듣자마자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사무소 복지사 이서호가 감탄했다. 어르신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네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해졌거든요. 말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사람 노린 전화가 늘어나면 돌봄도 돈도 새는 거지. 사실 말수는 동네의 은빛현대 돌봄협동조합 초창기 조합원이었다. 12명의 어르신이 매달 소액을 모아 위급한 이웃에게 긴급 간병비를 빌려주고 치매 의심 어르신들의 약 복용을 스마트폰 앱으로 서로 확인하는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처음엔 서투르던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혈압약 알림부터 응급벨 공유까지 기술이 돌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배웠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디지털 교육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아직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수십 년 영업하던 국밥집 건물 지분
일부를 공익주거 신탁에 넘겨 10가구가 함께 사는 돌봄형 임대주택으로 바꾸려는 구상이었다. 변호사와 건축사를 만나 초안을 그려보니 생각보다 복잡했다. 토지 소유권, 이전부터 건축법 검토, 세금, 혜택 신청, 입주자 선정 기준까지 풀어야 할 실타래가 산더미처럼 많았다.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말수는 그것을 내 남은 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믿었다.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보다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1층에는 공용 주방과 작은 의무실, 도서실까지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2층에는 개별 생활 공간을 두는 상세한 설계도를 보며 마음이 설렜다. 건축사가 제시한 3D 모델링을 보니 꿈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은행을 나서는 길에 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녀분들은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수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아직 자세히 말 안 했어요. 계획이 더 구체화되면 그때 사실은 반대할 게 뻔해서였다. 현우는 당장 수익성과 상속 문제를 지하는 관리 책임과 법적 리스크를 따질 것이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투자나 사업이 아니라 남은 생의 진짜 의미였다. 저녁, 무렵, 기범과 바닷가, 산책로를 걸으며 말수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리 둘만의 조그만 집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큰 집은 어떨까요? 기범은 한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조수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지. 서로 의지하며 살면 외롭지도 않고. 구청 대강당에서 재개발 공청회가 열렸다. 오래된 시장을 허물고 상가주택을 짓겠다는 시행사의 제안서가 대형 스크린에 떴다. 15층 복합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1층 상가와 14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려진 조감도가 화려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장현우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머니, 국밥집 건물에 현재 시세 12억, 재개발 후 예상 보상금 15억, 전세, 전환시 월세, 수익률 4.2%까지 머릿속에 정교한 도식이 그려졌다. 최소 3억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월세로 돌리시면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는 옆자리 어머니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반면 말수는 손바닥에 적어온 작은 메모지를 꾹 눌러보았다. 독거노인 김술래 할머니, 기초연금 수급자 박두식 할아버지, 이형 당뇨 환자 이정자 어르신, 와상상태 최영심 할머니 동네에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의 이름과 건강 상황이 빼곡했다. 이분들은 새 건물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동 보조가 안 되는 분들은 새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 건물 일부를 남겨서 돌봄주택으로 개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공익신탁 방식으로 설계해서 임대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1층에는 공용 요양실과 작은 의무실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시행사 관계자는 웃음기를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의 좋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수익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비 대비 회수 기간만 해도 25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복잡한 수익률 계산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때 기범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철도도 처음엔 손해였소. 그러나 길이 나야
사람이 움직이지 않소? 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기관사로 살아온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당장 수익만 보면 기찻길도 못 놓았을 거요. 하지만 그 길 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가며 삶을 이어갔는지 자녀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지아는 아버지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재산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 나중에 실제 돌봄,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현우도 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접힌 서류들을 꺼내 두 집 자녀들 앞에 차례로 놓았다. 혼인신고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는 돌봄, 동맹 계약서, 재산 분리 및 상속 방침서,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비용 분담표,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초안이었다. 법무사와 여러 번 상담하며 다듬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었다. 갈등의 진짜 이유가 체면이나 고집 때문이 아니에요. 말순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믿는 노후 안전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너희는 돈으로 안전을 사려 하고 우린 사람들과 함께 안전을 만들려 해. 둘 다 틀리지 않아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지. 공청회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개발과 보존, 수익과 돌봄,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저마다의 계산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기범은 신경과에서 경도인 지장의 MCI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운동, 사회적 활동으로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기범은 절망 대신 준비를 택했다. 약, 복용 알람을 말순과 공유하고 주 3회 동네 걷기 그룹에 합류했다. 저녁이면 말순과 함께 가짜 전화와 진짜 전화를 구별하는 퀴즈를 풀었다. 정부 기관에서 환급금을 준다고 하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안전망을 매일 점검했다. 그 사이 현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신탁법과 상속법을 재차 확인했다. 어머니의 재산이 공익신탁으로 넘어가면 자신이 상속받을 몫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계산이 앞섰다. 변호사는 공익신탁의 경우 세제 혜택은 있지만 상속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아는 요양병원과 치매 전담 시설, 간병인 비용을 인터넷으로 상세히 조사해 엑셀 표로 만들어 아버지에게 건넸다. 요양 등급 1등급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치매 전담 시설은 월 400만 원이에요. 집에서 간병인을 쓰면 월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리 준비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이 가족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낡은 나무 문패 사진이었다. 국밥 1,000원이라는 흘린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다. 젊은 날 우리 국밥집 문패예요. 20살 청년부터 여든 가까운 어르신들까지 이 문짝을 드나들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눴죠. 그때의 그 마음을 건물에 고이 간직하고 남기려 합니다. 이어서 손으로 직접 쓴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평생 장부나 메모장에만 휘갈겨 쓰던 어머니의 글씨가 이번만큼은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은 내 사람들이 아니라 내 평생의 일과 신념에 붙이고 싶다. 그 대신 내 사람들은 내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함께 나눌 사람들이다. 그게 기범 어르신이고 그게 너희 자식들이다. 돈으로 사랑을 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돈을 쓰는 진짜 방법을 배우고 싶구나.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모습이다. 자녀들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어머니의 철학적이고 진솔한 언어였다. 수십 년간 국밥집에서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하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계획에도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말수는 혼인이 아닌 동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선택하되 재산 상속만큼은 각자의 자녀에게 명확히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리했다. 대신 공동돌봄 주택 운영의 구체적인 규칙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밤마다 순번을 정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배를 각 층별로 공유하며 유언대용 신탁의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세밀한 조항들을 두는 것이었다. 가족 모두가 이 모든 규칙을 꼼꼼히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현우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진짜 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아도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 요양원 비용 계산표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기범이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기억이 점점 더 흐려져도 정말 괜찮을까? 말순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기억이라는 것은 혼자서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당신이 잊으면 내가 기억하고 내가 잊으면 당신이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동맹이죠. 두 사람의 새로운 약속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 지나 공익주거 신탁의 첫 번째 주택은 빈마루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1층에는 넓은 공유, 주방과 작은 의무실,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위한 전용 운동실이 깔끔하게 배치되었다. 2층에는 개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소형 임대호실 10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 있었다. 각 방마다 응급벨과 매일 안부 확인이 가능한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다. 건물 곳곳에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세심하게 설치되었다. 시행사는 처음엔 수익성을 이유로 탐탁지 않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절충안을 찾았다. 일부 구역의 수익을 양보받는 대신 재개발 전체 구역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 1층에는 내과 병원과 약국, 작은 마트가 들어와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편의를 제공했다. 입주식이 열리는 날, 말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깊고 정중한 절을 올렸다. 돌봄이라는 것은 가족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1년간의 치밀한 준비 과정과 수많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머니보다도 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의 미래와 노후를 병원비, 계산표와 요양원 비용으로만 바라봤던 제 잘못이 정말 컸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맺혔다. 현우도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두 손을 모아 정중히 내밀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 보험 고객들에게도 신탁과 사전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기범이 바닷가 산책로에서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가 아니니까 가끔씩 외로워지거나 허전하면 어떻게 하지? 말순은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끼웠다. 혼인은 하루에 딱 한 번 도장을 찍고 끝이지만 진짜 동맹은 매일매일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거예요.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짜 부부 같을까요? 저녁 시간이면 은빛마루 1층 넓은 공용 거실에 노트북 컴퓨터가 켜졌다. 인터넷 해킹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 교실, 낙상과 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 함께 읽고 토론하는 옛 소설 낭독 모임이 요일별로 번갈아 열렸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서먹했던 입주자들도 점차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외우고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를 기억하게 되었다.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행을 자처했고 장보기와 산책도 함께 다녔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자녀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의 진짜 이유는 재산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노후와 늙음을 바라보는 서로의 인생 설계도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모 세대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돌봄으로 안전과 안정을 만들려 했고, 자녀 세대는 돈과 경제적 준비로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려 했던 것뿐이었다. 기범의 기억력은 여전히 가끔씩 흔들리고 불안정했지만 일상생활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히려 전보다 더 튼튼해졌다. 복도 끝에 항상 켜져 있는 작은 비상등처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약속과 돌봄 시스템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사랑과 돌봄을 둘러싼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을 그리면서 개인의 재산으로 안전을 사려는 자녀 세대와 공동체적 관계로 안전을 만들려는 부모 세대의 서로 다른 노후 설계를 보여줍니다. 말순과 기범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돈을 쓰는 법, 기억을 함께 나누는 동맹, 안부를 묻는 것이 진짜 부부라는 삶의 지혜를 통해 혼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관계와 공동체, 돌봄으로 함께 늙어가는 희망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